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3프로TV를 보면서 박석중 씨의 안목을 들을 때마다 놀랍기만 한데, 이번 편에서 중국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중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고, 이전 러시아가 군비 증가와 오일 쇼크 등의 영향으로 모라토리엄까지 가게 되고,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힘없이 무너져서 중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석중 씨가 중국은 13억의 인구가 있어서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할 때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중국은 내수로 돌아서면서 중국이 침체에서 벗어나 화랑으로 접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서플라이 체인으로 묶여 있었고, G1, G2는 각각 소비와 생산을 맡아왔는데, 이제는 둘이 디커플링이 되고 각자가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세상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는 와중이라는 것이 그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과거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말하면서 무역을 중시해왔던 것이 이제는 그 막을 내리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석중 씨는 이것을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뉴욕에 상장을 하고 리오, 샤오펑, 리오토 3개 회사가 IPO를 해서 각각 10억 불 정도씩을 챙겨갔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월가의 자본은 중국의 성장을 크게 바라보고 있고 그 수익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다 보니 당연히 중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보게 되었고, 텐센트, 알리바바, 이오, 샤오펑 등을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소규모 투자를 했었던 샤오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중간에 벌써 많이 주식이 올라버렸습니다. 일단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3인방 주식 주가를 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업체는 공장을 만들다가 망하는 판인데, 니오는 텐센트 계열이고 샤오펑은 알리바바 계열 회사입니다. 니오가 먼저 미국에 상장한 뒤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고, 샤오펑도 중국 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로 비슷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이고, 리오토는 SUV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1위 업체는 BYD라는 업체인데, 미국에 상장된 3인방이 현재는 더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9월 3,478대를 포함해서 3분기에만 8,578대 전기차를 인도했고, 10월에는 3,040대를 인도했습니다. 리오소는 9월에 3,504대를 포함해서 3분기에 8,666대의 전기차를 인도했고, 10월에는 3,692대를 인도했습니다. 니오는 9월에 4,708대를 포함해서 3분기에 12,206대의 전기차를 인도했고, 10월에는 5,055대를 인도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샤오펑은 노르웨이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샤오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적자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대수로 판단한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노키아가 스마트폰의 등장에 몇 년 만에 망한 것처럼 3, 4년 만에 똑같은 현상이 전기차 마켓에서 벌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샤오펑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V 차량인 G3의 모델은 미국 달러로 22,000달러에서 25,000달러 정도로 팔리고 있고, P7은 35,000불에서 40,000불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테슬라에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보이고 모양이 꽤 이쁩니다. 품질만 잘 된다면 아무리 중국 제품이라고 해도 안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휠 베이스로 차체 길이를 볼 수 있는데, G3 SUV는 2.6m이고 P7은 3m에 달합니다. G3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싼 가격에 팔 수 있나 했는데, 이는 차량 길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NEDC로 본 거리만 봐도 대략 500km 이상으로 꽤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의 착한 가격이라면 국뽕에 취해 있는 중국인들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으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테슬라보다는 현대차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물론 전기차에서는 중요한 것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보드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현대차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샤오펑은 아직까지 엔비디아 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 성능에서 주행 성능까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몇 년 안에 평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니오, 샤오펑, 테슬라는 앞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마켓 어퍼튜니티를 보면 중국은 21.1 밀리언 유닛을 2019년에 팔았으며 15만 유안에서 30만 유안이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릴 것으로 생각되고 2025년에는 10.8 밀리언 유닛이 팔려서 가장 큰 마켓의 세그먼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89만 3천 대가 팔려서 4.2%의 사람들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29.4%까지의 성장을 이뤄내고 2025년까지 4.2 밀리언의 차량을 판매해서 중국 내 16.2%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IHK 리서치는 예상을 했습니다. 샤오펑은 알리바바의 A맵이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내비게이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6월 데이터로 보면 96%나 되는 차량 내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알리바바 그룹에서 서포트 해주는 금액까지 나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그대로 카피한 것처럼 샤오펑은 엑스파일럿이라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름 지었습니다. OS 시스템은 엑스마트라고 하고 차 안의 AI 시스템처럼 모든 것을 컨트롤하며 업데이트도 테슬라처럼 OTA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차량 판매를 위해서 147개의 샵과 서비스 센터가 중국 내 52개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제조를 위해서 하이마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맡기고 중국 내 광동 지방 자오칭시의 공장을 올해 5월에 지어서 각각 15만 대와 1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었습니다. 또 직원 수는 올해 6월로 3,676명이고 43%가 영구직이며 그중 66%가 차량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17%가 자율주행, 나머지 17%가 인텔리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큽니다. 이 편에서는 샤오펑의 리스크 부분을 보고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